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다름 아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삼성전자의 핵심. 협력사 중 하나인 어사가 베트남 공장을 철수한다는 소문, 혹시 최근에 들어보셨나요? 진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깜짝 놀라시거나 혹은 이미 소문을 접하고 정말 사실일까?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휴, 다행이죠? 한시름 놓으셨나요? 그런데도 이런 소문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원하게 파헤쳐보고 그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먼저 이 어사 베트남 공장 철수설은 사실 온라인상에서 주기적으로 고개를 드는 이른바 가짜뉴스 혹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소문인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소문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불안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투자 규모를 넘어서 베트남의 국가, 경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죠. 작년 한 해 삼성 베트남의 총 수출액은 베트남 전체 국가 수출액의 무려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어요.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의 단순한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체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삼성전자를 향해 베트남 국민기업이라는 극찬과 함께 경외심을 표할 정도였답니다. 와우, 국민기업이라니. 단순히 외국계 기업을 넘어선 이런 표현이 사용될 정도면 삼성의 베트남 내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의 베트남 내 위상과 관련하여 과거와는 미묘하게 다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이 삼성 만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간청하고 삼성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에 열광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에게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삼성 현지 법인 직원들이 회의 중에 경쟁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공공연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베트남의 국민기업이라고 칭송하던 삼성을 향해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걸까요? 이쯤 되면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때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던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단순히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리더십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베트남 시장에서 삼성의 존재감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위치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신호탄일까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비록 어사의 철수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소문이 단순한 가짜뉴스를 넘어 어떤 사회경제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불거져 나왔는지 그 맥락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루머가 생겨나는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만약 어사와 같이 삼성의 핵심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력업체가 정말로 베트남 공장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 이면에는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원가, 경쟁력 강화라는 지상 과제입니다. 모든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기지를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거나 혹은 세금 혜택 등 비즈니스 환경이 더 유리한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 ISC와 같은 다른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생산 설비를 베트남으로 옮기거나 혹은 베트남 내에서도 더 효율적인 생산 거점을 찾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등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원가 절감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생산기지 다변화의 필요성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나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가나 특정 지역에만 생산 기지를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중국 세관의 통관 규제 강화로 인해 특정 부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수출입에 차질이 생겨서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서는 일도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아픈 경험들을 겪으면서 기업들은 안 되겠다. 특정한 리스크에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생산 기지를 여러 국가나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베트남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나 자연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생산 거점을 통해 생산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된 셈이죠. 그렇다면 비록 어사의 베트남 공장 철수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소문이 떠도는 배경을 분석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루머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꽤나 심오한 거죠. 어사의 철수설이 불거져 나온 배경에는 삼성과 베트남 간의 관계 변화,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 그리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원가 절감 및 리스크 관리, 노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의 루머를 통해 현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온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와 소문들은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팩트체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하고 한 번 더 의심해보고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무심코 공유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이러한 노력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베트남 정부의 태도 변화 또한 눈여겨볼 만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자국 기업 육성이나 세금 확보,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등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과거보다 훨씬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투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삼성에게 중요한 생산 거점이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황금기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삼성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과 베트남 정부의 변화된 스탠스에 발맞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 베트남 현지에서의 연구 개발 R&D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첨단 기술의 허브로 만들거나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베트남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깊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투자 유치 관계를 넘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할 겁니다. 단순히 공장 몇 개 지어주는 것을 넘어 현지 인력 양성, 기술 이전,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동반 성장을 이뤄내야 할 시점인 거죠. 오늘 이야기가 얼핏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베트남, 그리고 어사, 철수서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파고들다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글로벌 경제 흐름과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며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안녕.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